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최소 2번 수천 달러씩의 현금 지원으로 민심 잡기에 나설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뒤를 이을 후보들로 케빈 월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헤세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거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여행과 입국, 이민을 금지하는 국가들을 19개국에서 39개국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국가방위군들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새해 최소 2번 수천 달러씩의 현금 지원으로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BBB 법으로 확정된 가구당 4천 달러 안팎의 세금 환급을 내년 상반기 세금 보고 시 제공하고 2차로는 1인당 2천 달러씩의 관세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새해 최소 2번 수천 달러씩의 캐시, 현금 지급 카드를 만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해온 미국민 다수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은 1차로 새해 상반기 세금 보고 시에 제공하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으로 가구당 평균 4천 달러 안팎을 제공하고 2차로는 새해 중반 또는 하반기에 1인당 2천 달러씩의 관세 배당금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2기 취임 첫 해 성과들을 알리면서 최상의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2026년 새해 중요한 현금 제공으로 미국민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첫째, 텍스 리펀드는 미국민 납세자들의 3분의 2나 받고 있는데 2026년 세금 보고 시에는 BBB 법에 따라 가구당 텍스 리펀드가 1,000달러 안팎 대폭 늘어나 4,000달러 안팎이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는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되는데 이때에 텍스 리펀드를 받게 됩니다. IRS에 따르면 2025년도 세금 환급액은 가구당 평균 3,052달러였는데 2026년에는 1,000달러나 늘어나 평균 4,052달러가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2차로는 2026년 중반 또는 하반기에 트럼프 관세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관세 배당금 1인당 2,000달러는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꼬이게 되고 지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세입은 12월 5일까지 2,59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그중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면 미국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빼고 1,680억 달러를 환불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판결을 받게 되면 특정 국가들에게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비슷한 규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결손분을 충당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를 환불하고 새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가구 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서 1인당 2,000달러씩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4,5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구당 4,000달러씩의 텍스 리펀드에 이어 1인당 2,000달러씩의 관세 배당금을 잇따라 지급해 경제 불안과 생활비 고통을 겪어온 미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 달래기, 민심 잡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뒤를 이을 새 연준 의장 후보들로 2명의 캐빈이 파이널 리스트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유력 후보들은 케빈 월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헤세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최종 낙점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끌 새로운 경제조타수 최종 낙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6년 5월에나 임기가 끝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빨리 연말연시에 차기 연준 의장을 최종 낙점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최종 후보들로 보이는 파이널 리스트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있는데 두 명의 캐빈을 유력한 파이널 리스트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명의 캐빈은 매우 훌륭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름이 캐빈인 두 후보들을 파이널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언급한 두 캐빈은 케빈 월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헤세트 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케빈 월시 전 연준 이사는 부시 행정부 시절 연준 이사를 지냈고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이 지명됐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빈 헤세트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후보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케빈 헤세트 국장보다는 케빈 월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두 케빈 후보들은 연준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케빈 헤세트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이 선임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고 상원 인준을 받게 되더라도 2026년 새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압박해온 대로 보다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캐빈 후보들은 거의 비슷하게 저금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줄이고 미국민들과 사업체들의 금융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3.6%인 기준금리를 1%대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촉구해왔습니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은 2017년 첫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으나 기준금리 인하에 미온적이어서 공개리에 부딪혀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임기가 내년 5월 만료되는데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일론 머스크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화당 지지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의 재정적 지원은 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탈환을 막으려는 공화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의 정치적 행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머스크가 공화당에 대한 정치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정치적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머스크가 최근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했고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 부호인 머스크의 재정적 지원은 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탈환을 막으려는 공화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2억 9천만 달러의 사재를 투입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팩은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앞세운 청원 운동을 벌이며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테슬라 주가도 상승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보다 3.07% 오른 489달러 88센트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장 막판에는 491달러 50센트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1조 6,293억 달러로 불어나며 미국 증시 시총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초 300달러 후반까지 밀렸던 주가는 최근 들어 강한 반등에 성공하며 연중 약 21%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전기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사업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30달러로 상향하며 자율주행 기술 개선이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를 가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직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단기 조정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일론 머스크와 미래기술 기대감 속에 최고가를 경신한 테슬라의 행보를 동시에 지켜보며 향후 주가와 시장 반응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여행과 입국, 이민을 금지하는 국가들을 19개 나라에서 39개 나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새로 전면 금지국으로 추가된 나라들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7개국이고 다른 16개국은 부분 금지 국가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아프간 출신의 주 방위군 총격 사태를 계기로 전격 부과했던 여행과 이민 금지 국가들을 19개국에서 39개국으로 2배 확대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여행 금지국들 중에서 여행과 입국, 이민 등 전면 금지되는 국가들은 기존의 12개국들의 7개국이 추가됐습니다. 새로 전면 금지국에 추가된 나라들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과 기존의 부분 금지국에서 라오스와 시에라리온 등 2개국은 전면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19개 나라로 늘어난 전면 여행 금지 국가 출신들은 미국 비자와 여행, 입국, 모든 이민 혜택이 전면 금지됩니다. 부분 금지국들의 리스트에는 기존의 7개 나라 중에서 전면 금지로 바뀐 2개국과 부분 금지에서 제외된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제외하고 4개국이 남았고 여기에 새로 16개국이 추가됐습니다. 새로 부분 금지로 추가된 나라들은 앙골라, 아이보리코스트,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잠비아 등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들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부분 금지 국가들 중에서 브루나이, 쿠바, 토코,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이 계속 지정됐습니다. 부분 금지 국가들로 새로 지정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축구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비자가 발급되고 미국 방문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여행 금지 국가들은 전면 금지 국가들이 19개국이고 부분 금지국들이 20개 나라이므로 모두 39개국으로 2배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당국이 발급한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 입국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여행 금지국에 지정된 국가 출신들은 미국 여행에 필요한 비자 신청과 발급이 모두 중지되고 기존 비자로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전면 금지국 출신들은 영주권 수속 중일지라도 인터뷰가 동결되고 그린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테스트를 모두 합격해도 마지막 단계인 시민권 선서식들이 취소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국가방위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 방위군들에 대한 총격 사태로 3,200명으로 늘어난 국가방위군 병력은 계속 워싱턴 DC에 주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방위군 대도시 배치가 법적 투쟁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독특한 법적 지위로 계속 주둔시킬 수 있다는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만장일치로 워싱턴 DC에 배치된 국가방위군 병력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주둔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트럼프 지명 2명과 오바마 지명 1명 등 3명의 연방항소심판사들이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하급시민 1심의 철군 명령을 파기한 겁니다. 연방항소심 3인 판사 패널은 워싱턴 DC는 다른 50개 주와는 달리 연방의회에 의해 연방관할지역으로 설정된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 주둔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에 지난 8월부터 장기간 배치되어 있는 국가방위군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에 배치된 국가방위군은 백악관 부근 주방위군 2명에 대한 아프간 출신의 총격 사태 이후 오히려 증강돼 12월 현재 3,1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소속 방위군 900명에다가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조지아,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등 11개 주의 파견 병력들이 장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2명이 총격을 받아 여군 병사 1명이 숨지고 남군 병사 1명이 중태에 빠진 사태 직후 인디애나 주방위군 300명이 증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태 직후 국가방위군 500명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 포틀랜드 등으로 국가방위군 배치를 단행하고 있으나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 법적 소송과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4,100명이나 투입해다가 거의 철군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는 민주당 출신 주지사의 반대를 일축하고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은 물론 타 지역인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까지 파견을 강행하려다가 제동이 걸려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